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대통령이 결정되면 나라의 운명이 바뀔까? 정치 뉴스는 줄어들까? 글쎄 그런 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돈의 움직임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은 우리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인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간에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다.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느냐. 그가 어떤 철학을 가졌든 어떤 연설을 하든 시장은 그런 말보다 예상과 규제를 먼저 본다. 말보다 숫자, 이상보다 실행. 그게 돈의 세계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태양광 관련주는 말 그대로 날아올랐다. S에너지, SDN, 신성ENG 같은 종목들이 순식간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책 발표도 안 됐는데 시장은 이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원전 관련주가 불붙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단 며칠 사이에 20%, 30%, 많게는 40% 넘게 튀었다. 아직 대통령 취임식도 안 끝났는데 주가는 이미 환호성을 질렀다.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대통령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 주가는 뉴스보다 빠르고 뉴스는 정책보다 늦기 때문이다. 우리가 뉴스 보고 움직이면 이미 늦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건 누가 당선됐는가가 아니라 이 정권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다. 그리고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돈이 향하는 첫 번째 갈림길 앞에 서게 된다. 투자는 타이밍이라고들 말하지. 맞다. 근데 그 타이밍은 사람들이 박수치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을 때 찾아온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왜 정책 수혜 산업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구일까? 대통령? 아니지. 참모들? 아니야. 진짜 바쁜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지. 왜냐면 새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든 간에 시장은 그 철학이 현실에서 어떤 산업에 돈을 쏟아부을지에만 관심이 있거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꼭 하는 게 하나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 말 한마디에 따라 주가가 들썩인다. 물론 그 말 뒤엔 수조 원짜리 예산이 따라 붙는다. 그게 건설이든 에너지든 폭지든 어쨌든 시장은 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기업이 움직이고 기업이 움직이면 주가는 오른다는 걸. 그러니까 정책 수혜주는 늘 시장보다 먼저 반응한다. 아니 반대다. 시장이 정책보다 먼저 알아챈다. 공약집 한 줄에 반응하고 후보자의 한 문장에 베팅한다. 그리고 나중에야 언론이 따라붙고 리포트가 나오고 유튜브가 뜬다. 그땐 이미 초반 랠리는 끝났을 수도 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에 탈원전 폐지를 공언했을 때 사람들은 그래도 실제 정책화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리라고 말했지. 하지만 시장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원전주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그 기업들의 차트를 보면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이미 주가는 반쯤 올라 있었다. 이게 바로 정책 수혜주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이유다. 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시장은 예측한다.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시장은 움직인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뉴스에서 접한 다음 뒤늦게 이 종목 왜 올랐지? 라고 말하겠지. 투자는 직감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일이다. 그 구조의 첫 단추는 언제나 정책이고 그 정책은 돈을 몰고 다닌다. 그리고 그 돈이 쏠리는 곳이 바로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 할 자리다. 3. 과거 정권 교체 시 먼저 움직였던 산업 사례 분석. 시장에는 흔히 이런 말이 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리듬은 반복된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주가의 움직임은 각기 다르지만 그 안의 흐름은 늘 비슷한 박자를 따라 흘러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7년을 떠올려보자. 그의 대표 키워드는 탈원전,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 말들이 나오자마자 시장은 바로 반응했다. S에너지, 신성ENG 같은 태양광 관련주는 연일 상한가를 찍었고 코렌텍이나 바른손 같은 일자리 복지 관련 종목들도 눈에 띄게 올랐다. 심지어 공공기관 개편, 기대감에 IT 솔루션 기업들까지 따라오르기도 했다. 정책은 발표되기도 전에 주가는 이미 축배를 들고 있었지. 그 다음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이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그는 민간 중심 경제, 원전 산업 부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강조했지. 두산에너빌리티는 단 몇 주 만에 70% 가까이 뛰어오르며 말 그대로 원전주의 대장으로 복귀했고 한신공영, DLENC 같은 건설주들도 재건축 기대감에 잇따라 상승했다. 심지어 공약서 PDF에 조그맣게 적힌 문구 하나가 수백억 원대의 자금 흐름을 바꿔놓기도 했다.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성장 유도라는 그 문장은 실제로 수많은 테마주를 움직이는 기폭제가 되었고 일부 종목은 그 효과로 일주일 만에 시총이 몇천억 원이나 불어났다. 이쯤 되면 깨달아야 한다. 대통령이 누구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시장은 항상 대선 직후 몇 개월간만큼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산업부터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된다. 뉴스보다 빠른 건 주가고 주가보다 빠른 건 바로 정책을 미리 읽은 투자자의 시선이다.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과거 사례들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시장에선 과거는 미래의 예고편이다. 4. 이번 대선 이후 가장 먼저 움직일 5대 산업. 이제 본론이다. 뉴스는 사라지고 정치 구호는 잊히고 진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갈지를 말해야 할 시간이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산업은 과거의 패턴,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 그리고 시장의 선반영 흐름까지 모두 고려한 결과물이다. 정권이 바뀌든 유지되든 이 산업들은 가장 먼저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는 건설과 SOC 사회 간접 자본. 대선 후보들은 늘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친다. 하지만 그 말은 곧 땅을 파겠다는 뜻이다. 철도, 도로, 공공주택, 재개발, 재건축. 지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선 포크레인이 돌아가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이는 성과니까. 그리고 시장은 이런 움직임을 기가 막히게 알아챈다. DLENC,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종목들은 이 시기마다 조용히 몸집을 불려왔다. 두 번째는 방산과 안보산업이다. 세계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만, 중동, 그리고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정부는 방위비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걸 가장 먼저 반영하는 건 늘 방산주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퍼스텍, 한국항공우주. 이들은 언제나 예산 책정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인다. 게다가 새 정부가 방산 수출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면 그땐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의 초입이다. 세 번째는 에너지 산업. 여기에는 원전, LNG, 신재생까지 모두 포함된다. 전기요금은 못 올리고 산업은 전기를 더 쓰고 결국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을 손봐야 한다. 윤 정부는 원전 부활로 방향을 잡았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에너지 안보와 자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S에너지,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들은 새로운 정부의 방향을 가장 먼저 읽어낼 종목들이다. 네 번째는 복지와 의료 서비스 분야.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다. 노년층의 돌봄, 치매 케어, 지역 거점 의료 인프라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분야다. 이번 대선에서도 복지 공약은 여야 할 것 없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이 말은 곧 예산이 정기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뜻이다. 휴마시스, 케어랩스,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 마지막 5번째는 AI 반도체 디지털 초격차 산업이다. 이건 단순히 미래 산업이라는 수식어 때문이 아니다. 이제는 국가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수, 일자리 수출을 모두 챙기기 위해 AI와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밀고 간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만이 아니다. 알체라, 솔트룩스, 더존비즈온, YIK 같은 중소형 특화 기업들이 정책의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있다. AI 데이터, 인프라, 반도체 소재. 이 사박자가 맞물릴 때 시장은 그것을 대선 이후 첫 번째 황금 사다리로 인식한다. 이 5가지 산업을 정리하며 말하고 싶은 건 단 하나다. 정부는 선택할 수 있어도 시장은 참지 않는다.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 할 곳이 여기에 있다. 5. 실전 투자 전략.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종목과 ETF. 방향을 알았다면 다음은 어디에 올라탈지다.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돛을 달지 않으면 배는 움직이지 않는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정책 수혜 산업이 뭘까? 라고 고민만 하다가 이미 주가는 2번쯤 반등하고 빠지고를 반복한 다음일 수 있다. 대선 이후 시장은 늘 뜨겁다. 그 열기를 타고 초반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생기고 사람들은 그걸 뉴스로 접한다. 하지만 진짜 수익을 낸 사람들은 그 뉴스가 나오기 전 조용히 매수 버튼을 눌렀던 이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산업을 정하고 테마를 좁혀라. 정책 수혜 산업은 많지만 그 안에서도 대장주는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건설 테마라면 단순 시멘트 회사보다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구체적 키워드에 해당하는 종목을 찾아야 한다. DLENC, 현대건설욱 같은 종목은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도 조용히 시동을 건다. 원전이라면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처럼 정책 수혜를 가장 먼저 받아 적을 기업을 눈여겨봐야 한다. 둘째, ETF를 활용하라. 테마주는 등락이 거세다. 손이 느린 투자자에겐 함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ETF는 산업 전체를 묶어가기 때문에 단기 급등엔 약하지만 정책 흐름을 타고 묵직하게 움직인다. 타이거 건설기계, 코덱스 인프라, 킨덱스 복지, 하나로 2차전지 등 산업별 ETF는 하나의 정책이 현실화되는 몇 달 동안 기대 이상으로 꾸준히 오른다. 셋째, 급등하는 종목을 쫓지 말고 선반영되지 않은 종목을 기다려라. 시장은 늘 누군가를 속인다.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이 가장 많이 빠지는 법이다. 따라서 주가가 이미 과열된 종목보다는 뒤따라올 가능성이 있는 이등주, 연관된 후속주를 찾는 게 현명하다.
예를 들어 원전이 오르면 단순 발전소 기업 말고 냉각기기 피복관, 제어 시스템 같은 서브 밸류체인 기업들을 봐야 한다. 진짜 알짜배기는 늘 옆구리에 숨어있다. 마지막으로 뉴스가 아닌 예산을 읽어라. 정부가 어디에 예산을 가장 많이 배정하는지, 어떤 산업을 중장기 전략 산업으로 끌고 가려는지를 보면 이미 종목은 절반쯤 정해진 거나 다름없다. 그 예산서가 뉴스보다, 리포트보다 훨씬 더 정직한 투자 지표가 되어준다. 정책은 말로 시작되지만 시장은 숫자로 반응한다. 그리고 그 숫자는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 6. 마무리 대선은 이벤트가 아니라 방향이다. 대통령은 단 한 사람을 뽑는 일이지만 시장은 수천 개의 종목과 수억 개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공간이다. 정치가 멈췄다고 해서 시장도 멈출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실은 그 반대다. 대선이 끝나는 순간 비로소 시장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뉴스는 누가 이겼다에 초점을 맞추지만 투자자는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를 먼저 읽어야 한다. 정책은 방향이다. 그 방향이 잡히면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은 기업의 매출을 움직이고 그 매출은 결국 주가를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뉴스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돈의 궤적을 따라가야 한다. 기사를 모으는 게 아니라 정부의 행간과 산업의 수요를 읽어내야 한다. 대선은 이벤트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책은 방향이다. 단기 급등을 노릴 게 아니라 방향성을 읽고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에 먼저 도달해 있어야 한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산업, 가장 먼저 튀는 종목.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결정된다. 결국 이 대선의 진짜 승자는 정권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고 방향을 먼저 알아챈 투자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 그 방향을 누구보다 빨리 읽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투자 타이밍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도 살포시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굿바이.